네, 충북 괴산 출신의 사성 국회의원 김영환 전 의원인데요. 충북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충북지사 출마의 변 김영환 전 장관이기도 했죠. 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김 의원님, 그 충북지사는 언제부터 고민을 하신 겁니까? 저는 원래 이제 경기도에서 정치를 계속했고, 그랬죠. 또 지난 4년 전에 경기도지사 선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지사에 출마하고 거기서 정치를 마무리할 생각으로 있었는데, 역시 이제 제 고향이 이제 충청북도이고 거기서 자랐고, 예. 낳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많은 당원들로부터 여기에 출마해달라는 권유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지역 그 국회의원 세 분께서 저를 이쪽으로 와서 경선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이 있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당 일각에서도 충북지사를 권유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굉장히 고민한 끝에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당원들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출마 권유가 있었다. 그 충북에 관한 어떤 그래도 이제 뭐 애정이나 뭐 이런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지난 25년 동안 의지에서 국회의원을 했는데, 예. 충청도 출신으로 의지에서 국회의원을 4번 한 사람은 해방 이후에 저밖에 없다는 얘기도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늘 여기 와서 국회의원 생활을 했지만은 도정에 지원이 요청이 있을 때마다 또 입법이나 예산과 관련해서 늘 저와 교류를 해왔고 충청도에 늘 관심을 가져왔는데, 예. 근데 이제 저도 언젠가는 한번 고향에 가서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런 기회가 왔기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됐고 도민들의 양해를 구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당원들 그다음에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권유는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저 윤석열 당선인과의 어떤 교감? 네네, 그거는 뭐 직접적인 건 없었고요. 예. 어떻든 우리 당의 일각 공심이 또 이런 쪽에서 전체 선거를 걱정하는 그런 분들의 권유는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충북이 어떤 지역입니까? 선거 결과에 따라서 그 한국에 네네.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뭐 우리가 지난번에 그 개표 방송이 있을 때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충북이 어떻게 그 소위 그 결과가 있었는가, 그 이제 그 출구조사 결과. 예. 그때 충북이 이겼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우리는 승리를 예감했습니다. 해방 이후에 모든 선거가 중원에서의, 특히 충북에서의 선거 결과와 일치했거든요. 그런 통계가 있었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괴산과 이쪽 지역에. 맞아요. 예. 괴산 음성. 발표한 것이 언제나 일치해왔기 때문에.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충북에서 5.55%를 승리했습니다. 예. 그래서 충북의 승리가 전체 선거에 표수는 많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민심의 풍향이라고 할까, 그런 정세의 그런 판단에는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주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지방자치 선거에서도 충북이 지켜질 수 있는가, 성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전체 민심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난 16년 동안 청주에서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언제나 열린우리당 이후에 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충북 도정이 12년 동안 민주당에 의해서 유지돼 왔기 때문에 이번 정권 교체가 되고 난 뒤에 지방 권력 내지는 그 충북에서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박경국 그 충북지사 예비 후보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의원님이 수도권 규제 반대 입장 이제 뭐 경기지사 출마도 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주로 이제 경기도 서울에서 중앙무대에서 정치를 하셨을 때는 수도권 규제 반대를 하셨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지역 균형 발전과 배치된다. 출마해서는 안 될 이유가 차고 넘친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여기 지역
정치인으로 특히 제가 지금 이 지역에서 출마를 결정하게 되니까 예. 역시 이제 그런 것을 찾아내고 또 비판하는 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오랜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수도권 규제를 통해서 이 중부권의 발전 또 지역 균형 발전을 해왔던 것이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정이었고 저는 뭐 수도권 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뭐 나서서 했다거나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그런 뭐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주장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러나 이제 지금은 우리가 또 중부권이 상당히 또 발전을 한 상황에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는 우리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런 면에서 이것은 뭐 토론 과정을 통해서 지역에서 충분히 수용하고 또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청와대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또 용산 이야기하고 그때 인수위에서 또 세종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제2집무실 네네. 이야기 나오고. 네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은 그렇게 이제 돈이 들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아예 청와대를 세종으로 옮기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뭐 너무 지나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대통령 집무실을 제2집무실을 작게나마 세종에다 만드는 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행정수도로 이쪽에 많은 공무원들이 와 있기 때문에 예. 공무원들이 서울로 올라가서 대통령과 면담하거나 회의하는 것보다는 대통령이 내려오시는 것도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2집무실을 만드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생각하지만 예. 이렇다면 청와대와 이 대통령 관저를 집무실을 세종시로 옮기는 것은 무리한 생각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난 대선의 표차랄지 그다음에 각 지역별 분포를 보면 아무래도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취임 이후에 뭐 한 20일 후에 지방선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국민의힘에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선거 판도는? 지금 현재 워낙 박빙으로 이번에 선거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상황이고 선거에 패배한 또 선거를 진 민주당과 지지자들이 아직 승복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170석, 180석에 이르는 민주당의 의회 권력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그런 정부 이양을 포함한 이런 국정에 흔쾌하게 협조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걸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방자치선거에서 민주당은 그 여세를 몰아서 그 선전한 여세를 몰아서 어떻든 그 정권 교체를 뭐 무산한다고까지 뭐 무력화한다고 할까요? 이제 그런 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지금 생각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경기 충남북을 포함한 여러 가지 그 유동적인 그런 지역에서의 민주당의 압승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윤석열 정부의 그 초반부 국정 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예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특히 충북에서의 사수가 한 지역에서의 승리뿐만 아니라 정권교체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순항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가 뭐 가장 그 중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지역에 제가 출마를 해 있으나 경쟁력은 확인되지만 승리를 예감하고 또 확신하지 못하는 당 지도부의 그런 결정과 또는 그런 그 우려를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됩니다. 저는 뭐 경기도 나가서 선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당으로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시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당의 그 판단도 존중하고 지금은 누가 어디서 이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선 윤석열 정부가 순항하고 또 성공할 수 있도록 개혁에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게 필요한데 그 가운데 하나는 제가 이 충청북도에 승리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에게 맡겨진 이 임무를 최선을 다해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네. 김영환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KBS 1라디오 최경영 최강시사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잠시 후 3부에서는 최강시사 대선기획, 국민제안, 새정부 새로운 5년, 오늘은 외교안보 분야죠. 정세현 전 장관과 함께합니다.